그 나눠드린 그 자료에 의하면 특히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대한 그 강의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 how to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개요는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기획의 개념과 과정, 그리고 SWOT 분석, 의사결정 이론과 기법, 사회복지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분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분석에는 No-Profit 해서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는 사회복지조직의 기획 절차를 우선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SWOT 분석을 실제 기관 운영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획의사결정 기법을 설명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관 사업계획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획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획이란 무엇인가? 기획은 어느 조직이니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선택하며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표가 있겠습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 대안은 한 개만 나와서 되지 않겠죠. 많게는 1안, 2안, 3안까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획이 왜 필요한가? 첫째, 방향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획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가? 전면적으로 우리가 균등하게 이 자원을 계획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것인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원의 배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할 때 위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이 목표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 닥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을 통합하고 강화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 조직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다 갖춰지면은 이 성과를 관리하는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획 과정은 첫 번째 현황을 분석해야 되겠죠. 현황, 상황을 현재 이 어떤 기관이 이제 처해져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원이 없다면 우리가 이 기획이 성립되지 않겠죠.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목표는 우리가 또 뭔가? 이 목표를 설정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학문에서 흔히들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접근법인데 이것을 approaching method라고 합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이 대안 평가를 합니다. 일하는 비용, 효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 가장 실현성이 높다 하는 걸 이제 일환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2안, 3안은 그 차순위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1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실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위험이 닥칠 수 있고, 이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모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안이라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2안, 3안 이렇게 보통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합니다. 이 환경이, 현황이 굉장히 여의치 않을 때는 를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안을 이렇게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4안, 5안까지도 우리 갈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미래의 그 위험을 예측하고 현황을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서 우리가 대안을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일정과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이 SWOT 분석입니다. S는 여러분들만 아시겠습니다만은 S는 High Professional Staff를 해서 그게 만약에 마지막에 스태프라는 그 S를 따가온 것입니다. W는 교수님, 그러면 SWOT 구성 요소 네 가지는 뭔가요? 그래서 S는 네.
strength. 그 한글로 얘기해 주시면 예. 이런 거 몰라. 예. 지금 이게 의미만 그냥 설명을 하고 네. 거기에 따른 부사적인 거는 또 이게 또 나오나요? 예. 그 보면은 W는 weaknesses, 약점. S는 강점. 네. W는 약점.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ies, 기회가 어떤가, 기회성. 그 다음 T는 threat 해서 위험성.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게 SWOT가 있다. 이 조건은 꼭 non-profit입니다. 비수익성을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우리가 이걸 분석한다. 우리가 수익성을 가지고 할 때는 자칫 치우칠 수가 있겠죠. 어느 부분이. 그렇지만 여기는 non-profit입니다. 비수익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사 결정 기법으로서는 첫 번째 이 합리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그 합리적이다는 것은 rational model이라서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안목이 어떠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면 아주 논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논리적이라 해서 모든 결과가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현안을 놓고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기획을 하는 데서 합리 추구가 되겠습니다. 합리 추구.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에 의해서만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경험이 100%는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만은 역시 모든 걸 의사결정할 때는 합리적인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모색해 되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어떤 목표를 공략할 때도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타이밍에 따라서 현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단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에 있다. 타이밍이다. 그 유연성이죠. 타이밍을 하신다는 것은 그 정도로 조직을 활용을 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연해야. 사고라든가 이 조직이 활용이 유연해야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동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연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체육 분야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점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타이밍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걸 고착해서 밀고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또 나와 있는 그 적벽대전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 적벽대전은 그야말로 모든 그 인력과 장비와 이 자산을 총 출동해서 이제 하는데 너무 그 전략은 너무 고정적으로 세워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적벽대전을 보면은 연환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장비를 다 연결을 시켜서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물자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이기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거기는 그 적벽대전이 여러분들 뭐 삼국지에 읽어본 분들 많겠죠. 네. 그러면 그 연환계라는 것이 예. 그 적벽에서 말이죠. 그 많은 그 장비와 물자를 연환계를 해서 이 고리로 엮었습니다. 엮어서 풍랑에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장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일시에 섬멸하겠다 이래 했는데 정말 거기서 강과를 한 것이 화공입니다. 일시에 그것을 묶어 놓으면은 그 상대방에서 그걸 정말 어기먹혀서 덤비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아주 치밀한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화공을 선택한 거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전략을 수입했기 때문에 그 적벽대전에 그 많은 장비가 일시적으로 큰 힘을 낼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사고에 전략 수립할 때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빠뜨린 겁니다. 11개가 큰 힘을 낼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화공에는 견딜 수 없다는 걸 간과하게 된 거죠. 물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그걸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그런 실수가 적벽대전에 그 크나큰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치 합리성의 모델이 없어서는 그 전략과 기획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기획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획하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가 그런 유연성을 부여해서 기획해야만 실패가 없다. 그래서 그 안이 1, 2, 3안, 4안, 5안까지 있는 거는 그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전개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 이럴 때는 우리가 1안을 선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2안을 선택을 하고 3안은 이럴 때 선택을 한다. 그래서 많은 그 안을 두고 우리가 기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 점중주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의 연속을 보고 사회복지정책 예산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요,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텀이 지나가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거의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수출 제품을 만들어서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니까 그걸로 이제 무역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나눈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1달러에 지금 1,500원의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원화가 우리가 술취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더 오르는 것이 좋을 것이냐, 원화가 안정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업체들마다 제품마다 특성마다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증주의 모형은 작은 이런 변화도 우리가 예측을 봤을 때 이걸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 하는 걸 예측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중이 커졌을 때는 우리가 이란 사만 중에서 우리가 사만을 선택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획인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뛰면서 생각해야 수실이 된다. 변동되면 내가 뛰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된다. 100% 준비를 하고 달라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00%를 완벽하게 해놓은 그런 완벽주의라는 것도 때로는 큰 그 실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제백대전,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제백대전에 큰 그 물량과 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승리라고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요, 우리 자연이라든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연을 많이, 지금도 마찬가지다마는 활용한 그런 전략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이 방향이 바뀐다든가 상황이 바뀔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점증주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전략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 이제 지금은 많이 안 합니다만은 용어 자체가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말이 없을 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스피디하고 먹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주먹구구식을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 결정을 할 때 참여적으로 이사 결정을 해야 된다. 민주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현장은 이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 이사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집단적인 이사 결정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철저하게 어떤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제한적으로 두지 말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다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우리가 한 사람의 천재보다 100사람의 바보들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것은 천재라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고 고려하는 건 아니다는 걸 거죠. 그러니까 100사람의 우둔한 사람들이
내는 하나하나의 그런 의견들이 천재를 압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델파이 기법, 명목 집단 기법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이 전략 수립 할 때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이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전략을 수립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 구성 요소를 다 고려했는가? 현황이 어떻고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분석할 때 각각 대상자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현황이 어떠냐? 문제가 뭐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이제 현황이 이런데 이 현황을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데는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극복해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How to가 보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이 기본 구성 요소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평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업 계획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에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인 이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학문에서 융합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사업 계획서 특징은 이와 같이 명확한 근거를 기반해서 이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실행 가능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일정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에 평가하는 것은 적절했는가? 우리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 인류가 적용하고 있는 그 효율성, 이피션시는 과연 어떤가? 효과는 어떤가? 지속 가능성은 있는가? 이와 같이 우리 경영은, 계획과 경영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 회계학에서도 이와 같이 항상 그 화두가 이것을 지속 가능한 상태를 보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기관의 사업계획서 표준 팜플렛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표지가 보면은 기관명 그 보면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보면은 어느 기관에서 이걸 했다. 프로그램명은 뭐다. 제출일은 언제고 담당자는 누구다. 연락처는 누구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은 그 계획서에서는 이것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기관의 어떤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기관 비전도 있습니다. 비전에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요 사업은 기관에서 수행 중인 서비스를 요약을 해야 되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부서 및 담당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조직은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배치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보고 조직을 만듭니다.
우리가 안을 1안, 2안, 3안, 심지어 4안, 5안까지 두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리더를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할 것이냐는 그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조직을 만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조직은 결국 사람이 운영을 하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물자를 봤을 때 물자가 사람보다 우선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연성을 생각하는 거죠. 이 물자는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그 머리는 그만큼 유연성을 요구를 합니다. 집중과 어떻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분산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거죠. 항상 우리 전략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시간을 따졌을 때 시간차 공격이라는 거죠. 유연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정의미 필요성에서 보면은 우리가 통계자료나 욕구조사 결과, 지역사회 진단 내용 이런 것이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상자 분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쪽을 특히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는 우리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연령이 어떤가, 소득이 어떤가, 장애는 가지고 있는가, 위기 상황은 어떤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상위 계층이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자상위 계층도 우리가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각 그 목표마다 다르겠죠. 뭐 이런 것 우리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대상자 규모라든가 서비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많은 그런 팩터를 고려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차원의 방정식이죠. 우리가 1, 2차 원의 방정식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만큼 팩터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원의 팩터를 우리가 얼마나 고려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기획이 달라지고 전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다양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그 사회복지기관에 지금 기획 얘기해 주셨는데 네. 과정 6단계는 뭔가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과정의 6단계라기보다요. 네. 여기서는 지금 6단계가 마지막이 사회복지기관 사업계획서 분석입니다. 예, 6단계의 마지막이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6단계의 사회복지기관 사업서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표준 팜플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미션이라든가 비전 그리고 주요 사업 조직 구조를 이렇게 조직 구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홈페이지에 있는 그 6번까지 해서 6단계인가요? 그러면? 기획 과정이? 한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보면 로테이트. 예. 서술형으로 해서 기획 과정 6단계를 실제 사례와 연결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네. 저희가 이게 들어갔잖아요. 사회복지에. 네네. 그 기획 과정을 제가 그 강의하실 때 찾아봤는데 찾을들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 기획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6단계에 있다 해서 두 번째 단계에 기획의 개념과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까지 삼국지에 적벽대전에 나오는 그 장면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겠지만은 물자를 투입을 하고 어떤 시간 안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그 기획하는 사람의 그 현황을 생각하고 해서 이 유연성이 기획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도 수립해놓고 해야 되지 아주 단순하게 1안만 선택을 해서 그렇게 기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벽대전. 그 적벽대전은 우리가 그 군사적인 그 측면보다도 우리 일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 것이 그 전쟁사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뿐이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획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시간에 무엇을 할 때는 주먹구구식도 굉장히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1단계는 뭔가요? 상황 분석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기획의 과정이 우리가 그 내준 자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이거 5단계까지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사회복지기관의 기획과정이나 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예, 5단계입니다. 여기는 기획 과정은 5단계입니다. 6단계, 7단까지 돼 있죠. 6단계는 실행이고요. 아, 6단계 실행이고 7단계는 이제 평가니까 기획 과정은 아닙니다. 예. 기획해서 실행을 하고 그다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의 과정은 6단계가 되겠습니다. 첫째, 아까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상황 분석,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안을 탐색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대안을 평가해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수행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해서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SWOT의 그 외부적인 환경 두 가지는 뭔가요? 이 외부적인 환경은요. 네. 지역사회 후원 조직이 어떤가? 우리 조직 내에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외부 조직이라 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 우리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후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게 상황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그 외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기획자가 기획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외의 부분은 다 외부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죠.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 저분은 참 영향이 훌륭한 분이다. 그 외부적인 것도 그렇게 컨트롤 하는가? 외부적인 컨트롤은요, 우리 내부적인 그 파워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현황이고 상황이고 그 외부적인 것이 항상 우리한테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컨트롤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 분석이 필요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몇 안으로 간다, 1안으로 간다. 이럴 때는 2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럴 때는 3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기획입니다. 예. 그러면 그
그 교수님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 명목 집단 기법의 특징이 뭔가요? 여기 그 네. 교재는 없어가지고 네, 네. 네. 명목 집단 특징이라는 것은 네. 그 외부적인 상황이죠. 외부의 상황. 왜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명목이라. 아까처럼 뭐 그 기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의 그 기업 그렇죠. 사원이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못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컨트롤 못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상황에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기획을 하고 진행하면서 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안을 가야 되겠다. 그럼 이 안으로 가다가 또 이 안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유동적이 돼. 그게 유연성이다, 유연성. 그 내가 그 삼국지의 적벽대전 그것도 이제 적벽대전 하나만 가지고 큰 기획을 하고 이런 그 책이 있어요. 책자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적벽대전에 관한 그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전략 수립하는데 이 적벽대전은 왜 졌는가? 내부적인 상황은 너무나 자기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상황을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이와 같이 다단계로 이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게 가장 그 실패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기상대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자연이 지금 과연 현재 동남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분다든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항상 여기 적벽에서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다 고려를 해서 전략을 수립해야지. 그런 걸 고려 안 했을 때 큰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외부적인 영향입니다. 우리 삶이 가장 흥미로운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삶이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지체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상황이죠. 그 우리 내부적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설사 동남풍이 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만 피하면 된다 라고 그 동남풍이 불 때 엎드려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서남풍이 불 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람의 방향은 내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고 단연간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때 북서풍이 분다는 걸 이 자연의 현상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내가 몇 안으로 갔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죠. 내 개인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서 이 기획을 하고 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펜대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결국은 이제 그걸 수립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처럼 이런 유능한 행정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갈공명이 그렇게 모든
모든 사람의 그것을 일견 수렴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달인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의 달인이었다 이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행정의 달인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을 그렇게 많이 고려했다.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그 행정의 달인이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전략 전술의 달인이었다가 아니고요. 제갈공명이 지금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수립해놓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위에 많은 적들을 물리쳤죠. 그래 주공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누구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승과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외부 사항을 정말 고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이사결정을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제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